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수성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보통 같으면 제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등산을 하던 오늘 막내 넷째 운전교습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영상을 잠깐 찍고자 합니다. 요즘 12구역이 핫해서 그런지 12구역에 문의가 많습니다. 문의가 많아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아침에 이 끝자리 2926님이 대지지분 6평 정도의 다세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좋으니 초투가 작을수록 좋은 것인지 여쭤봅니다. 6평이라는 거 말씀 주셨고 뭐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투가 작을수록 당연히 좋죠. 재개발은 초투가 적은 게 좋습니다. 왜? 일단은 잡아놓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땅 넓고 큰 집 좋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2개, 3개 받을 있고 큰 대형평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초투가 작은 게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옛날 같은 게 우리 이제 뚜껑 없는 집이라고 그러나요? 무허가 건물 있죠. 그러니까 땅 지분이 없어도 무허가 건물에 집이 나와요.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 건 쌌었거든요. 그런 걸 잡고 아니면 집이 없는 땅만 잡겠다는데 땅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필요합니다. 얼마 이상? 90회배 이상이 필요해요. 땅 면적이 90회배 이상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잘 상담을 받고 사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2구역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 올린 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12구역 그 추진위원인가요? 거기 단톡방에서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AI를 돌려서 분석을 했어요. 꼼꼼하게 제가 시간 들여서 했냐? 시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재개발 관심 없어요. 이제는 제가 7구역 아크로 리바임 비데이 대표 때부터 재개발 각 구역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많이 해두니까 상담만 많이 오지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거래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재개발이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옛날처럼 묻지마 투자가 없어요. 옛날 아크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8,000년대 제가 부동산 퇴직하고 직장을 퇴직하고 2015년 7월에 오픈했을 때 프리미엄이 8,0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2, 3억짜리에다가 8,000원 지면 2, 3억 3, 4억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땐 제가 묻지마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아크로 리바임 입주할 때 13억 갑니다. 저보고 미친놈이라서 다들 7억도 안 하던 물건을 아파트가 7억도 안 되는데 13억 간다니까 흑석동이 10억 넘을 일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갔죠. 제가 한강변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한강변이 끝나면 20년 정도 지나서 강북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강북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어쨌든 강남 변두리보다 한강변이 좋다라고 했더니 지검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신 동기가 도곡동에 살고 있는데 신동 아파트로 이사 와도 되냐 그래서 당연히 오는 게 좋다. 올 수 있으면 와라. 예, 한강변으로 앞으로 한강 시대가 도래할 거야. 이제 그게 언제 끝나냐? 압구정 재건축이 끝나면 한강변 시대는 이제 이슈가 다 하면 그 다음에 강북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왜냐하면 강북이 이제 때가 됐잖아요. 우리 물극필반이라고 하잖아요. 물극필반 뭐듯이 그게 어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물극필반 뭐 음양 오행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12구역인데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아크로 리바임을 뛰어넘는 저는 아크로 리바임을 갖고 있고 12구역은 제가 개인명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구역이 이대로만 된다면 조합원이 7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좋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12구역이 흑석동의 마지막 주자로서 최대의 좋은 단지가 될 거다. 흑석동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앞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요즘 상담을 잘 안 합니다. 노량진에 갖고 있는 제 동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수동 뭐 7, 80억짜리 사달라는 친구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은 사주 상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둔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시고 그래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시라. 내가 상담 전화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동양학 관련 공부를 해서 70여 권의 책을 쓰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싶기 때문에 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내가 살 때 이거를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분석받고 싶어. 이렇게 지금 이분처럼 뭐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맨날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제 이름 나승성이거든요. 치시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에 가셔서 인기 순으로 하면 이 재개발 따라잡기 예상 감정가가 있어요. 요거 44분짜리가 되는데 조회수가 46,000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보고 문의 많이 오십니다. 여러 엊그제도 저기 한남 5구역 갖고 계신 분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그분도 오시고, 옛날에 청와대 윤석열 정권 때 그 청와대 계신 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오는 김에 오신 거겠지만 이렇게 보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구럽도 갔다 왔잖아요. 여기 보면 세 번째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하라. 그래서 배 타고 오면서 제가 사주 한 12명 봐줬거든요.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성의 표시는 하시라. 왜냐면 제가 지금 옛날처럼 무한 봉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환갑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 정신으로 공부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자 발로 본론 들어가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구역 볼게요. 자 참고로 땅이 6평 이상이면서 10억 이하다 묻지 말고 그냥 사세요. 건물 있고 건물 낡은 것도 상관없어요. 원래 여기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이 영상에 보면은 중요한 거는 뭐다? 땅값이에요. 땅값. 땅이 넓고 땅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몇 배 플러스 건물가인데 건물은 70만원. 그래서 건물이 100평짜리 해도 70만원이면 평당이기 때문에 7천 1억이 안 돼요. 건물값은 인정해 주는 게. 땅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건물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건물이 크면은 뭐가 있다? 1+1 될 수 있는 가격이 있다. 물론 도정법상 2주택을 받는 경우가 종전가격으로 높은 경우, 종전가격으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으로 받은 경우인데, 건물 연면적으로 받은 경우는 임의 규정이에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해서 정해야 된다. 그 자세한 거는 이런 내용 보시고요.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2구역이에요. 위성지도가 없나요? 12구역을 볼게요. 여기까지 마크로 리뷰하면 단지입니다. 자, 건물 보면은 12구역이 이거인데 한번 볼게요. 자, 옆에다 한번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70억이에요. 70억.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70억짜리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살 필요가 없어요. 70억은 나중에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다라도 환급을 받으면 양도세 내야 돼요. 2주택을 받은다 해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아크로가 지금 34평, 25평 두 개 받으면 시세가 6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낼지 안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땅 면적이 크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대가 비싸면 살 필요 없다. 땅이 195, 137로 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땅 면적을 높은 걸로 할까요? 195로 할게요. 또는 137평인데 건물은 안 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70억짜리인데 이거는 재개발 관점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 만약 재개발이 안 되고 재개발대 옆에 있는 지역에 이런 거면 나중에 상가금을 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메리트가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안에 있는 비싼 가격의 건물은 살 필요가 없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에 옛날에 그 건물 대로변에 시티 건물이라고 있었어요. 시티 건물. 빌딩에서 빌딩. 제가 제 기억에는 감정예상가가 77억인가 받은 거였어요. 그분 청산하고 돈 받아서 플러스 125% 정도 해서 딴 데 가서 건물 사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아파트로 쪼개버리면 내 큰 건물 가격이 그냥 쪼개지는 거라서 이런 큰 건물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원하지 않는 가격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 돈이 뭐 괜찮다 하신 분은 사셔도 돼요. 근데 대학 동기 물론 과는 다르지만 성수동 1, 2, 3, 4 지구에 70억, 80억 되는 법인인데 상가금을 사기 때문에, 왜냐면 법인은 주택을 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상가건물 사가지고 아파트 40평대 받겠다고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재개발은 원래 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수료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겠어요. 그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두 번째, 뭐 돈에 관계없으면 사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9억 5천짜리가 있네요. 19억 5천짜리. 자, 2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저도 손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20억짜리라고 할게요. 땅이 몇 평이냐면 78평이네요. 78평. 건물은 좀 작죠. 64평이니까 되니까 74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구역이 재개발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낡으면은 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급 빌라인데 23억인가요? 23억짜리가 있네요. 대지 지분이 한 60평 될 거예요. 60평 정도. 60평. 근데 그 대신 집 상태는 좋죠. 그래서 오래 살아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21억짜리. 이것도 대충 60평 정도 돼요. 61평인가 되는데 대충 60평대. 이거 땅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가 있다. 비교해 보시면 이게 10억짜리가 이하면 무조건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45억짜리가 있네요. 45억짜리. 이거 땅 면적이 대지 지분이 71평이네요. 자, 71평. 근데 45억이에요. 같은 구역인데, 같은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현재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대지 지분이 19평이네요. 여기에 있는 게 12억짜리가 19평. 19.3평이죠. 19평 나올게요. 이게 얼마냐면 12억. 근데 이게 땅 면적도 중요하지만 땅 종도 중요해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지 가격이 공시지가가 얼마고 면적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고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의뢰하시면 저는 상담료 받습니다. 10만원.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45억 했고, 이건 뭡니까? 이소파크? 23억? 대지 면적이 45평. 45평이 23억. 그 다음에 단독이죠. 이거는 단독 또 이제 도로에 접한 게 그러니까 공시가 다 나왔습니다. 그게 도로에 접한 가격은 비싸고 이면도로 건 공시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좀 다르다. 그래서 꼭 공시지가를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성동 ELR인가요? 여기가 얼마냐면 45억짜리 아까 71평짜리고 요거는 그거고 45억 이렇게 이건가요? 이소파크 23억. 성동 ELR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있네요. 실거래가. 자, 여기 보면은 48평인가 이게? 면적이 얼마야 이게? 48평이 20억. 매물로 볼까요? 20억 35억. 자, 성동 ER이 요 빌라, 이것도 같은 빌라인데 20억. 20억인데 48평. 전용이 43평이고 그 다음에 성동이 이것이 얼마냐면 35억. 와. 48평. 이게 대지 면적이겠죠?
등길, 계약,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왜 이렇게 나왔지? 대지가 전용이고 공급 면적이 대지인지 이게 좀 아리까긴 하는데 아무튼 60평이 안 돼 보여요. 그런데 48평도 되는데 35억. 이게 지금 12구역에 나와 있는 물건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요? 요것도 24억이네요. 24억. 24억이고 대지가 29평. 대지가 29평. 29평인데 24억. 자, 이게 단가요? 지금 12구역에 19억 10억짜리 이하는 무조건 사라고 그랬죠. 10억짜리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2구역 나온 거는 대부분 다 20억이 넘네요. 20억. 아까 12억짜리 하나 있었죠. 19평. 12억짜리 하나 빼놓고는 대부분 다 20억이 넘어. 23억, 45억, 21억, 23억, 20억, 70억, 20억, 35억, 24억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살 거냐? 아까 알려드렸죠.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일단 내 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전세라든가 이걸 맞추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 사고자 하는 건물의 대지의 면적 곱하기 뭐한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1.3배에서 1.5배 곱해주고요. 이게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건물 곱하기 평당 뭐 100만원. 건물 상태가 좋으면 100만원 120, 건물이 상태가 안 좋으면 50, 70 이래요. 그러니까 제 아크로리바임 경험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감정평가사들은 그래도 국토부 밑에서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에요. 일률적. 소송해도 못 이겨요. 제가 소송 몇 건 해봤잖아요. 대표소송, 단체소송도 해봤지만 안 됐어요. 결국은 국가가 감정평가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가격에다가 곱하기 비례율이 나오는 거죠. 비례율.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이걸 각각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엑셀로 돌려가지고 각각 어느 게 그러면 가장 싼가. 첫 번째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가.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에 대출 플러스 전세 보증금, 전세를 살아준다고 하는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감정 가격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P가 제일 낮은 거 사는 게 중요해요. P가. 그래서 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매매 가격 근데 20억이 나왔다. 근데 감정가를 돌려보니까 대충 감정가가 13억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13억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P가 대충 한 7억 되는구나. 어떤 거는 P가 2억짜리 있을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금액이 좀 크겠죠. 등치가.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첫 번째 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게 사라. 두 번째 돈이 된다고 하면 P가 낮은 게 가장 좋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전세가 되냐 뭐 대출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개별적인 전화는 좀 사양을 해주시고요. 굳이 이렇게 해서도 내가 뭔가를 좀 상담을 받겠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 한강리치 부동산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아크로리바임 백이동 상가에 있어요. 그리고 계약해놓고 오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구구역에 청 뭐 하는 건물이었는데 이지목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지목이 또 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지목 때문에 소송을 해서 그 사신 분은 계약해놓고 8천만원 싸게 샀어요. 집주인이 6천만원 물어주고 중개사가 2천만원. 그래서 제가 그 중개사하고 좀 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괜히 제가 저는 이제 계약해놓은 걸 모르고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지목이 있어서 좀 감정평가가 낮을 수 있겠는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데서 계약해놓고 와서 또 평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왜냐면 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고 그 당시 유튜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걸 이지목이라고 해서. 한번 쳐볼까요? 이지목이 있나? 그래가지고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해놓고 와서 저한테 평가받지 마세요. 이지목
있잖아요. 이게 흑석 7구역 이중 문제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했나요? 옛날에 제가 쓴 글은 특징이 뭐다? 글자밖에 없어요. 그림 별로 없어요. 요즘 와서 이제 그림을 넣고 하는데 옛날엔 다 글자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구역에서는 이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구역 결론적으로 19구역, 12구역, 19구역보다는 12구역이 좋다. 12구역이 아크로리바임보다 더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두 번째, 12구역에서 10억 이하는 무조건 사도 될 것이다. 대지지분 6평 이상의 건물이 있다. 빌라가 됐든 다세가 됐든 그러면 무조건 사셔도 된다. 미래를 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접근을 해라. 돈이 된다고 하면 큰 물건일수록 더 좋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큰 물건은 메리트가 없다. 세 번째, 감정가를 계산해보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프리미엄이 적은 게 좋다. 그게 내가 많이 남는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일수록 재개발이 이제 프리미엄이 낮다가 입주가 가까워서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사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2구역 이야기 나오기 전에 빌라 3억 7천 저도 매매했거든요. 3억 7천에 했었는데 지금은 10억 넘겠죠. 프리미엄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6억 이상 먹을 수 있잖아요. 단 몇 개월 차이로. 그런 식으로. 그때 제가 사놓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안 사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자기 팔자니까 뭐 굳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팔아도 팔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 사람한테만 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크로리바임 제가 계약을 많이 했어요. 수백 건을 했어요. 수백 건. 그렇기 때문에 수백 건은 아니고 많이 했어요. 아무튼 제가 현재 450건 계약을, 제가 부동산 2017년으로 하고 지금 450건 정도 계약을 했으니까 저는 주로 매매 위주로 하거든요. 짤짤한 거 안 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좀 대박이 났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12구역은 이 정도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려면 상담료를 내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블로그 보신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마침 시간이 있어서 찍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좋은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